점점 더 치열함을 더해가는 세리아 2020-21 시즌, 이번엔 27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라치오와 크로토네의 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치오가 3대2로 겨우 이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탈장 부상으로 최근 4경기를 결장했던 스테판 라두, 이번 경기 다시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전반부터 센터포 라두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루카스 레이바를 수비 지역 가까이 내리는 변칙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라두의 어시스트로 선취골을 가져오게 됐었죠. 라두의 전진은 라치오에게 큰 공격 옵션이 됐었는데요. 윙백으로 나왔던 파레스가 수비를 분산시켜주면서 라두는 좀 더 자유롭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라치오의 두 번째 골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라치오 수비는 불안했습니다. 어이없게 한 골 내주고 파트릭이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또다시 아쉬운 실점 위기. 결국 이 PK로 다시 동점을 내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시미는 크로토네의 영웅이 될 뻔했었죠. 하지만 라치오에는 후반 80분 한정 월드클래스 공격수 카이세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84분에 결승골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리그 10경기 만에 다시 골을 추가한 슈퍼서브 카이세도 덕분에 라치오는 귀중한 1승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와 스페지아의 경기인데 아탈란타가 3대1로 이겼습니다. 파샬리치의 선취골로 1대0. 이후 무리엘의 환상적인 골이 나오면서 2대0을 만드는 아탈란타. 파샬리치는 또 한 번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탈란타가 조금씩 더 완전체에 가깝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이 조금 길었던 파샬리치까지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스페지아는 피콜리가 만회골을 하나 터뜨렸는데요. 2001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아탈란타 유스 출신의 선수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경기가 끝난 직후 가스페리니 감독과 포옹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진출 막차인 4위 경쟁이 조금씩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이번 주 아탈란타까지 챔스 16강에서 탈락했는데요. 리그 일정을 치르는데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사수올로와 베로나의 경기, 사수올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순위 싸움에서 다소 밀려가고 있었던 사수올로와 데제르비 감독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전반 3분 만에 로카텔리가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베로나에서는 라조비치가 동점골을 뽑아냈는데요. 이후 주리치치의 골로 다시 한번 리드를 잡은 사수올로. 하지만 베로나도 디마르크의 골로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2대2 동점 상황, 무승부의 기운이 감돌던 때에 하메드 트라우레가 나타납니다. 81분에 극적으로 결승골을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던 데제르비 감독. 하지만 토리노 선수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연기됐던 토리노와 사수올로의 24라운드 경기 결과는 사수올로가 토리노에게 3대2로 패했습니다. 사수올로가 전반부터 힘을 냈는데요. 모처럼 주장 베라르디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한 시즌 커리어 하이가 15골인 베라르디는 벌써 11골째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폐색이 짙어진 토리노의 니콜라 감독은 후반 들어서 과감한 교체 전략을 펴는데요. 자자, 베르디, 고약, 보나쫄리까지 내보낼 수 있는 모든 공격 자원을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77분 자자의 골, 87분 만드라고라의 골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기어코 경기를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웬일로 자자가 밥값을 해냈던 건지 토리노 팬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경기일 것 같습니다. 베네벤토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모처럼 피오렌티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대1로 대승했습니다. 2000년생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숙한 점은 많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공격수 피오렌티나의 블라우비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선취골을 전반 8분 만에 뽑아냈던 블라우비치였는데요. 전반 26분 만에 곧바로 추가골을 뽑아내더니 멋진 중거리 슛으로 전반전에만 해트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프로 데뷔 후 첫 번째 해트트릭이자 첫 번째 시즌 10골을 달성한 블라우비치입니다. 조금씩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죠. 허구한 날 똥만 싸던 에이스릭도 한 건 했는데 감각적인 칩샷으로 에이스릭도 골을 추가합니다. 다음 제노아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판데프의 감각적인 골로 전반 8분부터 앞서 나갔던 제노아. 하지만 주장 크리시토가 우디네스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데파울이 집어넣으면서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노아가 후반 추가 시간 찬스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치의 슛과 베라미의 슛은 모두 아깝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우디네스는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위권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볼로냐와 샘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볼로냐의 3대1 승리로 끝났죠. 유독 노장 공격수들의 활약이 좋았던 이번 라운드였는데요. 앞서 판데프가 골을 넣었던 것과 같이 볼로냐에서는 팔라시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볼로냐의 첫 골을 팔라시오가 어시스트합니다.
하지만 노장 공격수 하면 삼프도리아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바로 퀄리아렐라인데요. 퀄리아렐라가 곧바로 동점골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삼프도리아 쪽에서는 토어스비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전반에도 볼로냐의 슈텐이 미끄러지면서 만들어진 득점 찬스를 토어스비가 아쉽게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아쉬운 실수가 나옵니다. 볼로냐 바로우의 공을 탈취한 장면에서 한 번의 토어스비 터치 미스가 곧바로 바로우에게 연결이 됐고 결국 실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스반베르그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바로우, 이번 시즌 포텐을 폭발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어시스트만 특히 무려 8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르마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주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파르마가 로마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바네즈가 부상 회복과 동시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따라가는 움직임이나 피지컬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따라가는 움직임이 굼떠지다 보니 아쉽게 PK를 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의 수비진이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쿰블라 역시도 안 좋았는데요. 첫 골 실점 장면에서도 쿰블라가 제대로 상대 선수를 블로킹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측면 크로스를 허용하고 골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냥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도저히 상대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상태로 보였죠. 어쨌든 PK로 2대0까지 뒤지게 된 로마. 도저히 져서는 안 되는 팀인 파르마를 상대로도 총체적 난국이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는 개판이었는데다가 공격에서는 선발 출전한 제코가 여전히 똥코 모드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로마에게 위안거리가 있다면 바로 엘샤라비였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미키타리안 부상을 대체해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네요.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로마에 합류한 2001년생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로마에게는 충격이었지만 파르마에게는 아주 감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2021년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파르마가 거뒀던 가장 마지막 승리는 작년 12월 1일 제노아전 18경기 만에 1승을 추가했는데요. 이러고도 꼴등이 아니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랍습니다.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다음은 토리노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또 이겼습니다. 리그 8연승을 질주합니다. 지난 경기 시즌 5번째 일러카드를 받으면서 경고도적으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 없었던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인테르는 에릭센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갈리아르디니를 선발 카드로 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중원에서의 효율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결국 후반 이른 시간에 에릭센을 투입한 인테르, 그리고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뀝니다. 에릭센이 들어오자 전진 패스가 많아지고 후방에서 볼도 안정적으로 돌기 시작했는데요. 인테르 공격의 활용 점정은 라우타로가 찍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 라우타로는 찬스를 징하게 날려먹곤 했는데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세금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후반에 상대 센터백 이쪽에게 페널티킥을 얻어낸 라우타로. 루카쿠가 자신의 시즌 19호 골로 연결시켰는데요. 하지만 인테르는 곧바로 사나브리아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맙니다. 사실 토리노의 이 득점은 인테르 입장에서는 약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이 들어가기 직전에 사나브리아가 슈크리냐를 대놓고 밀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인테르는 브로조비치를 빼고 산체스를 넣으면서 막판 공격을 보강하는데요. 산체스의 어시스트, 라우타로의 결승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극적인 승리로 계속해서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된 인테르. 그런데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테르에 코로나19가 번지게 된 겁니다. 현재 확진자는 한다노비치, 담브로시오, 베시노, 그리고 데브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말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인테르와 사스올로의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다음 칼리아리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3대1 유벤투스의 승리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호날두 얘기만 하도록 하죠. 전반부터 폭주하기 시작한 호날두는 머리, 오른발, 왼발로 차례로 골을 넣으면서 전반 30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절정으로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3골로 공식 경기 770골째를 달성한 호날두는 역대 득점에서 펠레를 제치고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는 나폴리가 1대0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를 갈랐던 결승골은 폴리타노가 기록했는데요. 밀란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아쉬웠던 장면이 하나 있었죠. 박스 안쪽에서 테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수비를 하던 바카요코가 공이 아닌 테오의 다리를 건드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VAR을 보고 나서도 주심은 PK를 선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 상황 하나가 커다란 스노우볼이 돼서 주심에게 욕설을 한 레비치가 퇴장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밀란이 운이 없었죠. 반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터 중원에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토날리가 계속 수비 지역으로 밀려나게 유도를 하고 캐시에를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죠. 토날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압박이 걸리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인데요. 탈압박 능력이 좀 더 길러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패스미스도 많아지곤 하는 게 문제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밀란이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에르, 로마뇰리, 칼라브리아, 베나세르, 질라탄을 다 빼고 경기하는데 사실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패배가 밀란에게는 꽤 뼈아프게 됐습니다. 이제 선두 인테르와는 승점 9점 차이가 됐고요. 유벤투스가 아직 치르지 않은 잔여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2위 자리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여 경기, 연기됐던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경기는 4월 7일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서도 그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잡아낸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가졌고요.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통산 770골을 기록하면서 펠레를 제치고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인테르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불안한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